자, 그럼 11번으로 볼게요. 자, 11번 정도는 항상 출제의 범위입니다. 뭐예요? 퍼센트 연산자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결과를 쓰세요 나와 있고 PR, INTF 먼저 쓰실 거고요. 그렇죠? 네, 프린트F에 자, 프린트F인데 자바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메소드, 출력과 관련된 게 우리 시험에서 언급이 돼요. 자, 프린트 메소드. 시스템.out. 내부에 프린트 메소드가 있고요. 그죠? 예, 어떨 때는 프린트 ln 이라고 되어 있는 메소드를 여러분 보실 거고, 또 하나는 프린트 C언어랑 같이 프린트 F라는 메소드도 우리 시험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이런 프린트 계열의 메소드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세요. 자, 있습니까? 네, 여기 있네요. 자바 프린트 시스템.out. 프린트 뭘 출력해라? s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최종으로 출력해라. 자, 프린트는 여기 하나 있죠. 자, 여기도 부분 점수 없습니다. 출력 결과 단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sum이라는 변수를 추적해서 계산 과정의 마지막에 저장한 값을 출력하시면 되고, 자, 조금 더 자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드린다면 자바는 객체장 언어죠. 자, 객체장 언어인데 자바의 경우에는 그 객체의 틀을 클래스로 감싸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자, 클래스가 가장 외부에 있고요. 자, 클래스 내부에 메소드가 메인 메소드가 있어서 해당 클래스를 실행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행은 퍼블릭 클래스 해서 실행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부터 실행을 하고 제어가 시작되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조는 이렇고요. 자, 여러분은 항상 메인에서부터 메인 아닌 메소드가 있으면 메인에서부터 여러분 실행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변수 자바 똑같습니다. 시언어와 인트 보이시죠? 정수행 변수 i와 sum이 있는데 이 i와 sum이 0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네. 어렵지 않죠. 그럼 0으로 시작하는 summation 해서 0부터 시작을 하네. 뭘 누적하나 보다. 그쵸? 누적하나 보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while이구나. 반복 구조, 제어 구조가 있구나. 자, while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세 개의 시작, 끝. 그쵸? 증강값. 과 관련된 제어 변수 i를 생각하죠. i가 뭐예요? 0부터 시작해서 끝 조건은 0보다 작다 나와 있고요. 자, 어떻게 해요? i 뿔뿔 해서 1씩 증가하는구나. 0부터 1씩 증가해서 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구나 해서 먼저 while의 반복 구조를 파악을 하시고 그 안에서 이런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출제위원이 개정 전과 달랐죠. 그럼 개정 전 코드와 이 코드의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공부를 워낙 지금 방대하게 하고 계시니까 자, 제어 구조에 i 뿔뿔 해서 나와 있는 게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드에서는 하단으로 처리를 합니다. 선처리 후 증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해 출제된 코드의 while문 쓰는 타입을 보면요. i 뿔뿔을 위에 써놨어요. 좀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뭐 프로그램 경험이 있으시거나 좀 다른 코드들, 좀 분량 있는 코드들 보셨을 때도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보통은 하단 처리를 하는데 우리 지금 이번 회차 문제에 좀 저렇게 특이한 사항으로 코딩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집중하셔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본문 영역에 반영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셔야 되는 게 이번 회차의 특징이에요. 코드 문제들의. 그렇죠? 보통은 선증가 후처리 안 해요. 그렇죠? 선처리 후증가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while 코드와 좀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i는 실제 여기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i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가 내부에서 따져집니다.
1부터 아이가 1부터 유의미한 작업이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따져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10이 왜 따져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if, sum. 그렇죠? if, sum 이 문장을 언제 수행하냐고요? 아이가 1부터 10까지를 반영해서. 자, 그래서 누적하는 부분 코드. 저 부분 보셨을 때 저북이 10 분명히 따집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주석 굳이 적자면 아까 제가 프린트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설명드렸으면 좀 더 정확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기존의 썸에다가 i 값을 더하는데 우리는 i 값이 어떨 때 if의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처리한다라는 거죠. 자, if문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단순 if문이 출제가 많이 돼요. else 없는 거요. else 없는 거. 자, 그런데 이 if의 문장이 하나일 때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개발할 때는 되게 나쁜 습관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략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continue가 이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continue 시험 문제구나. 두 가지예요. 이번 문제는 퍼센트 연산자와 continue 처리에 대한 이해. 를 묻는 문제. 딱 정보 처리 수준이고요. 그거에서 조금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디버깅 제가 그래도 좀 꼼꼼하게, 그죠?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려서 뭐 얘기는 한 건 1부터 10까지 어떻게 해요? 아, 짝수의 합계 구하는구나. 그죠? 그러면 답 바로 나오시는데, 자, 볼게요. 자, 따라가면서 제가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아이가 진짜 0이 아니고 1부터 저렇게 따져질까? 이 부분이랑 sum이라는 부분이고, 자, 반복 영역 외부에 있죠. 0과 0을 초기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제어 부분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반복문의 i 바로 묻습니다. 자, i 뭐예요? 지금 0이죠. 그죠? i가 0이죠. 0은 10보다 작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작아요 해서 참 true인 상황이 되죠. 그럼 진입을 해요. i 뿔뿔. i는 i 더하기 1이라고 했죠. 1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색깔을 같이 했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죠. 자, 이게 짝수 판별, 홀수 판별이라고 명확하게 주석을 적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처리 흐름대로 가셔도 돼요. 연습란 활용하시고요. i%2가 뭐예요? 나머지 i를 2로 나눈 나머지. 그죠? 말고요. 나머지 값이에요. 나머지 1인데요. 1이 1과 같니? 1이 1과 같으면 뭐예요? continue 해라. 지금 우리 1인 상황인데 1이 나머지 값이 1이에요. 그래서 continue 처리를 해요. continue는 뭐예요? 영어 단어 continue 계속하다. 뭘? 반복을 계속하다. 라고 해서 continue를 만나면 하단 수행을 안 하고 여기에서 제어의 흐름을 while의 헤더로 옮깁니다. 계속 반복을 하려고요. 아, 올라갔네. 자, 그러면 continue를 수행을 하는 이 부분은 i가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하면 홀수 판별 하는 코드예요. 정보 처리에서는 짝수 판별 코드를 좀 좋아하는데 이번 회차 문제에 홀수 판별하는 조건식이 주어진 거죠. 자, 홀수 판별. 자, 1 홀수였으니까 올라가네. 아무것도 처리 안 하고 다시 로직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0에서 1 되는 상황에서 1이 10보다 작니? 네, 2 와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죠. 자, 2 하면 2를 2로 나눠요. 2를 2로 나누세요. 그럼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 0이죠. 자, 이 부분이 나머지 0이고 0이 1이니? 자, 대답 잘 하셔야죠. 0이 1이니? 그쵸? 예, 짝수이니까 아니요 라고 하면 if의 이 중괄호 영역이 아니고 어디요? 여기로 온다라는 거죠. 썸은 썸 더하기 i 합니다. 자, 썸은 0이었는데 거기에 2 더해요.
2가 되겠죠. 아, 눈치채셨죠? 짝수 값을 누적합니다. 짝수의 합계. 자, 그럼 변수에 대한 역할이 주어지죠. 짝수 합계. 그럼 조금 더 문제가 금방 풀려요. 그러니까 디버깅을 하셔도 뭐 부담이 없는 10개, 그쵸? 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점검하시는데 도움이 되세요. 확신하시는데. 자, 다시 올라와서, 자, i가 10보다 작죠? 2니까 진입을 하죠. 진입을 해서 3을 만들고, 3은 여기서 판별을 하죠. 3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1이니까 컨티뉴에 의해서 패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자, 홀수는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while head로 올라가는 길이 2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짝수인 4를 만들어요. 진입을 하고 여기서 더했죠? 네. 자, 그러면 4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미 0 더하기 2 되어 있는 상황에서 4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짝수면 여기서 올라가네 해서 짝수일 경우는 i가 이렇게 while문 해도로 올라가고요. 홀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continue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 4도 어떻게 해요? 10보다 작으니까 올라가서 진입하고 5를 바로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6 짝수기 때문에 0, 2, 4 더하기 6 된 상황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6을 7로 만듭니다. 자, 짝수, 홀수. 자, 홀수가 7이니까 어떻게 해요? 컨티뉴에 의해서 올라가고요. 8 해서 짝수니까 0, 2, 4, 6, 8 더한 썸 더하시고 여러분 덧셈 잘하니까 자, 8 더하는 거죠. 자, 그럼 9 다시 진입을 했죠. 8은 10보다 작으니까 더해서 9 만들고 9는 홀수니까 아무 작업 안 하죠? 예. 자, 8이니까 진입해서 9를 만들고 9는 홀수니까 아무 작업 안 하고 while로 올라간다. 됐죠? 자, 그러면 9는 10보다 작니? 네, 작아요니까 들어오겠죠? 진입합니다. 그쵸? 예, 블럭 들어오고 10을 만들어요. 자, 10은 짝수니까 0, 2 마지막으로 더하는 건데요.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분명히 더해요, 여러분. 10 분명히 더해요. 자, 10 더하고 올라가요. 짝수인 10이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이죠. 10이 대답하셔야 돼요. 10보다 작니?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요. 필수예요. 진입을 안 하죠. 그렇죠? 10은 하지만 이미 더해졌고 판별해서 진입을 안 하고 자, 출력해라. 뭐를? 썸값을. 자, 여러분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까지 더합니다. 자, 10까지 더한 결과는 30이라고 해서 딱 30만 딱 적으시면 맞습니다. 자, 시험지에 코드에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게 낙서하지 마시고 연습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코드 보고 홀짝수 판별하는구나. 자, 어떻게 해요? 짝수의 합계인데 이 짝수의 합계에 반영되는 식은 1부터 10까지의 수가 실제로 판별이 처리해야 되는 if와 sum 내부에서 자, 처리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1부터 10 사이의 짝수의 합계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은 코드입니다. 자바 문제예요. 그죠? 예. 자, 자바 코드가 시험지 한 면을 정말 꽉 채웠던 문제예요. 너무 들쑥날쑥해요, 시험지가 진짜. 자, 이 문제에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요. 실제 코드의 완성도가 너무 낮아요. 그죠? 자, 이 문제 어려웠어요? 아니요. 함수만 좀 꼼꼼히 잘 알고 계시면 어려웠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출제의 의도가 약간 비껴갔어요. 왜냐면 저희 시험에서 정보 처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트 클래스, 앱스트랙트 메소드, 오버라이드 부분을 평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약간 누락이 됐고요. 뭐 이미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상속 상황에서 업캐스팅, 동적 바인딩 뭐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좀 반영돼서 좀 그럴싸하면 헷갈리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다형성 문제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구현하면.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안 됐어요. 그냥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 나는 함수를 잘 알고 메소드 호출을 잘 했다. 그러면 답이 명확하게 헷갈릴 게 없는 문제였어요. 해당 문제는. 자, 그러면 이건 오버라이드도 아니에요, 여러분. 답은 답안지에 있지만 vehicle name is spark. 앞에 카가 아니고요.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당연히 출력 결과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 없지요. 그죠? 자, 코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그래도 자바 코드인데 이렇게 분량적으로 여러분이 압박을 받으시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많은 분량을 좀 쪼개서 일단 해설하고 답 쉽게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여러분 규칙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바 코드고요. 출력 결과 보세요. 그러면 프린트 F, 프린트 lm 메소드 보시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이번에는 쭉 봤더니 프린트 없죠? 딱 하나 문장 보이네요. 시스템.out 속에 프린트 lm 메소드 요게 하나 있네. 어디에 있어요? 메인 메소드 하단에. obj.getName 한 결과를 호출했다가 메소드 갖고 와서 출력하여라 라는 문제였어요. 됐죠?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뭘 보세요? 전체 코드. 자, 자바 프로그램은 뭐의 모임? 클래스들의 모임. 그렇죠? 자바는 클래스들의 모임 또는 클래스 하나가 자바 파일이 되고 프로그램이 하나 될 수 있는데요. 보시면 해당 코드는 몇 개? 하나, 둘, 셋. 자, 클래스 키워드 하나, 클래스 키워드 둘, 클래스 키워드 셋. 그렇죠? 세 개로 되어 있는 세 개의 클래스를 가진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자, 클래스 세 개에 특히나 두 개의 클래스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위에는 abstract 해서 추상 클래스고, 자, 밑에는 extends 보였더니 상속 관계.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는 상속 관계구나. 그리고 밑에는 그렇죠? exam 클래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행 클래스입니다.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실행 클래스. 일반 클래스. 그렇죠? 자,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컴파일러처럼 상단에 있는 vehicle이라고 나와 있는 부모 클래스에 대해서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 좀 출제가 아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 좀 전에서도 얘기했지만 abstract 키워드가 클래스 앞에 있죠. 자, 이거 추상 클래스거든요. 뭐 저 부분이 원래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 참 좋았을 문제이기도 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왜 추상 클래스일까요? 자, 문법적으로는 abstract 붙었으니까 이거 얘를 추상 클래스라고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내부의 멤버를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 abstract 클래스입니다. 자, 그럼 추상 메소드 때문에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른 클래스처럼 필드, 멤버 변수도 있고요. 다른 뭐 당연히 생성자 있고요. 그렇죠? 다른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abstract 붙은 메소드가 하나 있으면 반드시 추상 클래스. 그럼 추상 클래스의 정의는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다. 그럼 궁금한 게 추상 메소드죠. 자, 그럼 추상 클래스 속에 있다고 하는 얘가 추상 메소드예요. 자, 메소드는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어요. 함수이죠. 클래스 내부에 멤버 함수 있죠. 자, 그런데 추상 클래스는 헤더만 있어요. 헤더만. 중괄호가 열고 닫고 있으면 에러 나요. 그래서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헤더 부분에 대해서 메소드의 이름과 그죠? 그리고 안에 있는 그죠? 인수들 표현까지만 하고요. 중괄호 있고 없고 없어요. 있으면 에러예요. 추상 클래스 문법은 이렇게 헤더 부분만 있고 세미콜론 한다. 그죠?
메소드의 구조만 표현하고 앞에 애스트릭트 붙인다. 아, 나는 구현은 안 했는데 바디는 없는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야. 추상적이죠. 그죠? 예, 추상적이죠. 구체적인 구현이 없고 계획만 있는 추상 메소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추상 메소드는 반드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상속 상황에서 구현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 더 정확하게는 오버라이드 되어야만 한다. 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구조적으로 또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부모 클래스예요. 상위 클래스 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본 클래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멤버 볼게요. 부모인데 부모는 스트링이랑 스트링 네임 필드가 이름이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정의를 해놨어요. 네임 멤버 필드가 있구나. 그리고 메소드가 자 이렇게 추상 메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 앞전 2회차에서 여러분이 슈퍼 키워드를 학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그럴싸하게 코드를 약간 수정을 손본 상황에서 자 부모죠. 부모의 생성자. 자, 이 부분 뭐예요? 자, 주석 적을게요. 부모 생성자입니다. 제가 부모 클래스니까 부모자 굳이 붙일게요. 자, 디폴트 생성자는 아니고요. 부모 생성자이면서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입니다. 기본 생성자가 아니고 매개 변수를 갖는 부모 생성자입니다. 자, 그러면 VAL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으면 그 매개 변수를 dis.name에 초기화한다. 이 네임이죠. 자, dis.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고요. 자, 여기에 지금 값을 외부에서 초기화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대입. 자, 그리고 생성자 있고요. 추상 클래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일반 메소드, getName 메소드가 있습니다. getName 메소드. 자, getName 메소드 잘 볼까요? getName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름이 getName이고요. getName. 그리고 외부에서 매개 변수 값은 없어요. getName. 그쵸? 자, 그리고 get 함수 특징처럼 return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반환하는 거죠. 반환문. 쌍따옴표 보이십니까? 문자열을 반환하는구나. 자, 문자열 앞에 있어요. 쌍따옴표. 비해클 한 칸 띄고 네임 한 칸 띄고 콜론 해서 문자열 보이시고요. 문자열의 플러스는 더하기가 아니고 연결 연산자죠. 자, 그래서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붙여서 문자열로 만들고 나서 리턴합니다. 자, 문자열의 리턴 타입 스트링 타입으로 문법 맞고요. 여러분, 이 네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네임이네. 여기요. 이 네임에 어떤 값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네임을 결합을 시켜서 이 문자열 하나를 얘를 호출하는 부분으로 반환하는 메소드예요. 그죠? 자, 그냥 메소드. 얘는 추상 메소드, 얘는 그냥 메소드. 부모의 메소드.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 자, 이게 가장 위에 있는 클래스였고요. 추상 클래스. 자, 추상 클래스를 부모로 하는 extends. 자,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예요? extend 뒤에 s자 붙습니다. 빈칸 혹시라도 나오면. extends. 자, 부모, 자식. 카가 부모인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얘 자식 클래스죠? 상속. 자, 자식 클래스는 부모의 멤버를 모두 100% 상속받아요. 그렇죠? 상속. 자, 그런데 그 중에 프라이빗 멤버는 상속 안 돼요. 그렇죠? 예.
클래스이다 보니까 부모 멤버 다 받고 내가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바디 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부모의 멤버 스트링 네임 필드를 받았고요. 자, 여기 카카 뭐예요? 아, 생성자구나. 그죠? 아, 생성자. 자, 생성자 칸데 안에 스트링 밸류라고 해서 뭐가 있어요?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매개 변수를 갖는 각 생성자 오버라이드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오버로딩. 자, 그럼 안에서 뭐를 하죠? 안에서 내가 넘겨받은 VAL을 슈퍼 호출을 합니다. 슈퍼는 상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모의 생성자로 VAL을 갖고 가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부모의 생성자 앞에서 배웠죠. 자, 슈퍼에 의해서 여기로 들어와요. 그렇죠? 네, 슈퍼의 VAL, 그 VAL 값이 1로 들어와서 네임을 초기화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시험에 이렇게 쓰는 게 더 일반적인데 낯설게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어요. 좀 이해가 안 가죠. 보통 이렇게 자바에서 이런 식의 표현 잘 하지 않는데, 자, 슈퍼점 네임과 여기의 네임은 동일한 네임이고요. VAL 넘겨받는 것을 대입했죠. 더 정확한 의미로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필드를 저장하였다, 값 지정하였다라는 거죠. 아무튼 생성자 역할에 충실한 코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 자, 그러면 카이는 생성자 있고요. 하나, 둘, 메소드가 2개가 있어요. 자, get name. 그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자, getName 소괄호 열고 닫고 나와 있는 부분에 메소드의 안에 매개 변수가 있고, 자, getName 여기 있었네. 그리고 스트링 밸류 해서 추상 메소드인데 이렇게 헤더 부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네 라고 해서 추상 메소드는 상속받은 상황에서 바디가 꼭 있어야 돼요. 이걸 구현해야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스트링 네임, 스트링 VAL 여기까지 똑같은 거 보이시죠? 부모의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 이 부분. 자, 여기를 실제적으로 어노테이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어노테이션에 오버 라이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메소드는 맞는데 이렇게 부모의 추상 메소드로 존재된 걸 자식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현해야만 한다. 이 부분이 추상 클래스 집중해서 출제됐을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버라이드 해서 이 부분을 오버라이드 또는 라이딩, 그죠? 추상 클래스에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코드이다. 자, 헤더 똑같고요. 바디 부분은 이렇게. 그죠? 네, 바디 부분은 이렇게. 카네임에 필드를 그렇죠? 결합시켜서 바나나요라는 기능입니다. 뭐 기능 자체들이 다 get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함수 이름에 충실하네요. 자, 밑에 있는 get name 똑같네요. 네. 자, 똑같은데 안에 인수는 하나 있는데 바이트의 배열로 되어 있고요. VAL은 바이트 단위로 연결을 시켜서 문자열로 반환하는 기능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제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이 오버라이드는 추상 메소드, 부모의 추상 메소드의 오버라이드고요. 이 부분은 자식의 지금 오버라이드 된 결과 나와 있는 getName이랑 이름이 같지요. 그쵸? 예, 이름이 같아요. 매개 변수 한 개지만 타입이 다르죠. 이거는 로딩. 이름이 같은 메소드, 오버로딩. 그죠? 오버로딩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르죠. 개수는 같지만. 자, 그래서 자바의 오버라이드와 오버로딩 상황, 오버라이드는 좀 특이하게 추상 메소드로. 좀 문법이 어렵지만 이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문제를 푸는 결과는 어렵지는 실제로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메인 메소드 포함된 실행 클래스 하나가 있고요. 출력하고 있네요. 자, 윗부분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지난 회차, 이번 회차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NEW, 지난 회차에 NEW 적는 게 빈칸 채우기 문제였어요. NEW. 어렵지 않죠? NEW. 자, NEW가 뭐예요? 객체 생성하는 연산자예요. NEW. 자, 는 오른쪽에 항상 먼저 처리가 돼서 는, 카 이 부분이 객체 생성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왼쪽은 객체가 아니고요.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형 변수예요. 참조형 변수의 오른쪽에 있는 뉴, 카 이 부분이 객체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가 동적으로 힙 영역에 생성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어떤 객체죠? NEW의 카 객체네요. 카 클래스로 되어 있는 자식 객체. 그죠? 우리가 두 개의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카라고 되어 있는 자식 객체가 생성이 돼요. 자, 객체가 생성되면 생성함과 동시에 생성자 자동 호출. 생성자라는 메소드를 자동 호출합니다. 최초 1회. 객체, 그렇죠? 메커니즘이에요. 객체 생성돼서 NEW로 객체 생성하면 객체를 만들고 나서 힙 영역에 자동으로 생성자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카의 생성자를 자동 호출합니다. 자식의 생성자 자동 호출해요. 그런데 안에 뭐 있어요? 스파크. 자, 스파크 있으면 자식의 더 정확해요.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 생성자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가는 거예요. 가요. 그리고 멤버 초기화를 하고 옵니다. 자, 그럼 그 객체의 이름을 바로 OBJ라고 붙여주는데 OBJ 앞에 이 자리가 원래는 카여야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모형이죠. 참조 변수 OBJ를 붙이는데 OBJ가 이 객체를 우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조형 변수인데 부모의 형이에요. 이 부분에서 업캐스팅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 묵시적으로 업캐스팅, 부모형으로, 그렇죠? 난 자식 객체인데 부모형으로 OBJ를 활용할 수 있게 객체 참조 변수를 만들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OBJ를 객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는 참조 변수예요. 자, 부모형의 참조 변수 OBJ.에 가면 자, 우리가 만든 객체에 get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당연히 필드 네임도 있죠. 자, getName 내부의 메소드를 갖다가 오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구나. 여러분, getName은 메소드예요. 객체에. 내가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자, getName 우리 코드 getName 가로 열고 닫고 아무것도 없죠. 자, 이거 제가 꼼꼼히 안 보고 우리 첫 코드죠. 클래스가 3개 있고 그 클래스 속에 메소드들이 있었는데 getName 가로 열고 닫고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제가 오버로드는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버로딩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부모 거를 갖다가 오버로딩한 흔적이 그렇죠? 예. 여기에 있기는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은 똑같지만 이거 오버로딩 상황은 맞지만 얘는 정확하게 오버라이드고요. 자, 오버로딩이고요. 오버로딩은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매개 변수 없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 호출하는 거예요. 답, 비클, 네임, 스파크. 그쵸? 예. 스파크입니다. 그래서 답을 적으시는데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코드는 어려운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답 맞히실 수 있어요. 자, 시험장이라고 합시다. 12번 코드 처음 봤습니다. 코드 양 맞네. 그리고 나서 봅니다. 출력 결과 자바에서 그러면 쭉 보고 뭐 찾으시라고요? 프린트 ln. 자, 프린트 ln에 obj.getName. 아, 메소드 갔다가 오면 그 값이 있을 텐데 문자열 결과를 출력하여라. 그 코드네. 자, OBJ는 바로 위에 봤더니 OBJ에서 객체가 생성되어 있네. 아, OBJ로 뉴카를 했더니 대문자 스파크라고 해서 생성자에서 멤버 필드에 대해서 초기화했구나. 이 정도. 그렇죠? 자, obj.getName 가로 열고 닫고 4개 변수 없죠? 그렇죠? 가는 게 없어요. 자, 코드 그냥 쭉쭉 봅니다. 상속 상황이네. 자, 근데 쭉쭉쭉쭉 getName 가로 열고 닫고 return 문자열 하나 있네. vehicle name 뭐요? 스파크. 이거 출력했구나 해서 vehicle name 스파크 끝. 자, 5분 안 걸렸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걸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는 자바 코드 안 걸 풀이를 하실 거니까.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학습을 하면서 설명을 좀 많이 한 거죠. 장황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답 5점 맞는 건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조금 더 간결하게 한번 그래도 리뷰하자면 vehicle이라는 추상 클래스 부모로 갖고 자, 부모를 익스텐즈로 상속을 받은 자식에서는 추상 클래스 속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오버라이드 해야 된다. 오버라이드는 자, 정의가 뭐예요? 클래스 간 부모와 자식 간의 이름이 동일한 메소드에 대한 재정의, 오버라이드, 그쵸? 예, 재정의.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getName, 그쵸? 예, getName. 그리고 여기에 getName 있었는데 여기도 getName. 이렇게 클래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클래스 안에서는 클래스 간이 아니에요. 오버로드가 일어난 상황이다. 지금 앱스트랙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왔고요. 자, 메인 왔을 때는 주의할 건 이 부분 학습을 좀 더 잘 하시는 걸 강조해 드려요. 자, new. 자식 클래스를 생성할 때는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을 자동으로 합니다. 나 자식이니까 내 생성자 있거든. 자, 그러면 카의 스파크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생성자 호출하러 갑니다.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 어디요? 카의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 여기요. 뭘 가지고 왔어요? 스파크. 자, 스파크 네임. 그렇죠? 스파크를 가지고 네임. 내가 상속받은 스트링에 초기화를 하죠. 자, 슈퍼로 가서 슈퍼의 모모의 클래스에서 네임을 초기화해서 자, 상속도 받았고 이 네임이 지금 스파크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생성자 호출하고 와서 자, 그럼 OBJ로 그 객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자식 객체를 vehicle이라고 해서 부모가 가리키고 동적 바인딩을 OBJ로 호출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동적 바인딩이 되고 뭐 다형성이 적용이 돼도 자, OBJ 속에 어떤 메소드? getName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상속받은 이 getName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쌍따옴표 vehicle name. 자, 네임에 스파크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니까 가지고 와서 찍었다 해서 스파크 찍힙니다. 문자열이 출력되죠. 자, 정리 잘 되셨죠? 자, 2번 반복해 드렸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이게 5문제 중에 마지막에 생성자 설명하세요. 자, 생성자를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라고 했으면 생성자의 정의를 적으시면 완전히 5점이고요. 생성자와 관련된 문법 얘기가 틀리지 않게 적었다라고 하면 부분 점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근데 씨뿔뿔에 대한 생성자 문법의 특징이 있는데 그걸 뭐 맞게 적으셨어도 되고요. 자, 생성자는 우리가 이렇게 학습했죠? 자, 뭔가 한다. 액터예요. 그쵸? 예, 동적이에요. 그러면 동적인 기능을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성할 때 동작하는 메소드. 자, 뭘 생성해요? 씨뿔뿔도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자, 씨뿔뿔의 생성자는 씨뿔뿔 객체를 생성할 때 또는 NEW를 사용을 해서 객체 생성할 때 호출되는, 그것도 자동 호출되는 메소드다라고 쓰면 그게 가장 정확해요. 그럼 호출되는 메소드가 생성자인데 생성자 내부에서는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뭐 합니까? 매개변수 초기화하죠. 필드 초기화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생성자는 멤버 초기화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객체 생성 시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 다 끝. 이게 가장 정확해요. 반드시 초기화를 하는 문법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멤버를 초기화하는 목적으로 주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적으면 씨뿔뿔 공부의 생성자 잘했다. 자바의 생성자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체는 메소드였어요. 특이한 특별 용도의 메소드. 이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멤버를 초기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다. 생성자. 뭐 그냥 대해서 쓰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득점했습니다. 제가 해설집에는 어떻게 해요? 생성자와 소멸자. 자, 뭘 생성? 객체 생성.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메모리 내의 객체를 씨뿔뿔은 소멸할 때도 호출하는 특이한 소멸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뿔뿔을 학습을 하자는 건 아닌데, 자, 이것도 필답형 약수령 문제를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바의 NEW 학습을 하시면서 이미 생성자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하신 상황에서는 알고 계시는 거 적으시면 문제없이 득점하셔서 자바랑 동일하다. 자, 여러분 뭐 씨뿔뿔에는 소멸자 있는데 자바는 소멸자 없습니다. 소멸자 문법이 없어요. 그죠? 예. 자, 생성자 오버로딩 된다. 그렇죠? 뭐 그런 특징적인 걸 적으셔도 생성자에 대한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분 점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모듈인 스키마해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기초적인 기술 내용들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도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운영체제 부분이 이번 회차에는 출제가 안 되고 DB와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쪽 프로토콜 두 개가 출제가 됐죠. 약수령 문제인데 기존 기출에 있었어요. 스키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세요. 스키마, 스킴. 저 스키마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정보를 기술하는 메타데이터를 모아놓은 DB다. 그죠? 뭐 이건데, 자, 이렇게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키워드는 구조와 제약 조건을 기술한 거다, 명세한 거다. 메타데이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스키마에 대한 성격, 또 스키마는 3단계로 되어 있다. 각 단계가 있다. 이렇게 적으셔요. 자, 그러면 정의를 적었을 때는 5점 나가고요. 뭐 종류만 적었다. 이런 정의 설명이 없이 종류만 적었다 그러면 부분 점수는 점수 100점의 득점이 딱 3점이다, 4점이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지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 채점의 룰에 의해서 부분 점수는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스키마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종류를 설명한 거는 빵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약수령 문제일 때도 스키마에 대해서 정의, 장점, 자, 특징 이런 게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채점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관계대수의 기호 쓰세요. 자, 그럼 기호 적어야죠. 여기에 디비전이라고 영어 적으시거나 한글로 디비전 적으면 빵점이에요. 왜냐? 기호 적으라 그랬으니까. 자, 관계대수에는 연산이 8가지가 있고요. 그 8가지 연산에 각 기호가 있죠. 이름도 있지만. 자, 근데 이름 적으면 빵점, 부분 점수 없습니다. 기호 쓰세요. 자,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시험지에 정말 잘 적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디비전 아는데 틀렸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 근데 우리가 관계대소에 설명하는 부분, 이 연산자 기호가 개정되고 나서요. 기출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걸 합격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낯설으면 안 돼요. 자, 일단 릴레이션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와 두 개를 가지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구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릴레이션 A에서 릴레이션 B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따졌어요. 근데 모든이 좀 특이해요. 모든 조건을 만족해. 그 튜플을 제외한 후 프로젝션, 여러분 관계대수에 프로젝션이 있는 거 아시죠? 프로젝션 연산자가 아니고 프로젝션 처리를 자, 튜플 제외한 다음에 두 동작하는 연산자. 그럼 여기 프로젝션 해서 파이 적으시면 틀린 거죠. 자, 문제 꼼꼼히 읽으시고. 자, 해당 부분은 해설에서 얘기를 했지만 디비전 연산이에요. 기호를 쓰세요 하면 이것만 득점하시는 겁니다. 부분 점수 없어요. 예. 만약에 연산을 쓰세요 그러면 디비전 또는 영어로 디비전 연산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의 문미를 좀 꼼꼼히 읽으시는 게 오답을 피하시는 방법, 주의할 점입니다. 자, 시험장에서 여러분 마스크 쓰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도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풀이는 이렇습니다. 관계대수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SQL 문장 적으세요. 나오죠? 나왔죠 이미? 자, 관계대수 문장 서술하는 문제 곧 출제됩니다. 예. 자, 관계대수는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기술하는 절차적인 방법. 자, 어떻게 원하는 정보 what과 어떻게 how까지 과정까지 기술하는 절차적인 방법의 연산, 릴레이션 간 연산입니다. 관계 해석도 연산이죠. 그래서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의 연산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기능적으로는 순수관계 연산, 일반 집합 연산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교차, 곱, 카디션 프로덕트 연산인데요. 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교집합 어떻게 해요? 튜플 간, 튜플 간에 합하고 공통되는 거, 그리고 차집합, 교차고 모든 순서상 경우 하는 것이고요. 자, 순수관계 연산 릴레이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셀렉트 또는 셀렉션 연산은 SQL이랑 달라요. 반대예요. 자, 키워드는 수평적 연산. SQL은 수직이죠. 자, 근데 셀렉트, 셀렉션이고요. 프로젝트 연산은 수직 연산 해서 수평적으로 튜플을 추출하는 연산가죠. 예. 디그리를 부분화해서 속성, 필드를 추출하는 수직적 연산. 자, 조인은 이렇게 나비 넥타이 기호를 가지고 있고요. 두 개, 릴레이션을 자, 결합시킨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자, 교차곱은 순서상, 모든 순서상이 키워드고요. 자, 디비전을 두 릴레이션 A, B에 대해서 B 릴레이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릴레이션 A에서 분리해내서 프로젝션 한다. 튜플을 분리해내서. 자, 이대로 저희 필기에서 학습한 바가 있죠. 그죠? 자, 그럼 뭐 저희는 지금 기출풀이는 너무 쉬웠고 그래도 여러분 이거 질문을 많이 하셔서 해설을 조금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디비전 연산에 대한 연산 정의고요. 자, 필기 기출문제 2020년 3회 기출문제에서 우리 풀이를 했죠. 이게 연산이 무슨 정의를 얘기하는 건지 좀 난해해요, 선생님. 이런 경우라. 자, 다음 R과 S의 두 릴레이션에 대해 두 릴레이션 R과 S, A, B죠. 대한. 뭐 똑같죠. 자, 디비전 연산은 자, 수행 결과가 답이 4였는데 왜 4였냐면 릴레이션 B, S에 그쵸? 네, 이쪽에 두 개의 속성이 있고요. 그죠?
두 개의 속성이 있고 디그리 그쵸? 두 개의 1A 해서 튜플은 하는데 자 이거와 관련한 요렇게 생겨져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 1A 여기 있네요. 그쵸? S 쪽에 1A 그쵸? 예. 그리고 여기도 1A 얘는 좀 구조가 너무 단순해서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만족하는 자 모든 조건이라는 건 이 두 개의 쌍 튜플의 구성을 만족하는 튜플들을 릴레이션 A에서 분리해내요. 자 만족하는 이 두 개예요. 얘는 아니고 자 만족하는 튜플 두 개. 그렇죠? 예, 튜플들을 A에서 분리해내요.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분리 두 개죠? 프로젝션 하는 연산. 추출하는 거죠. 프로젝션. 자, 프로젝션 어떻게 한다고요? 아, 세로로. 이쪽을 S를 분리해서 나머져 있는 A, B를 남게 한다. 그래서 4번.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저렇게 정리했구나. 디비전이었습니다. 디비전 연산은 아주 명확하게 그쵸? 예, 말로 정의하거나 뭐 케이스가 좀 한두 가지가 좀 더 있어서 보통 출제가 되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 정보 처리에서 언급이 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